아, 여기. 하시는 분이 여기 계셨어요. 네. 아, 여기 떡볶이랑. 네네네네. 아, 그럼 이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두 자리 그 신호등 나무 밑에.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명절 쉬고 화요일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른 아침 타이머 벨소리가 계속 울리는 음마상가. 실장님으로 통하는 주인 아저씨께서 신주단지 모시듯 소중히 다루는 냄비통. 이곳만의 비법 떡볶이 국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밀떡을 찾기 위해 30년 전통 떡집에도 요청했었다고 하는데요. 만들기 힘들다고 난색을 표해 타 지역에서 원하는 떡을 찾아 쓰게 된 판밀떡은 매일 아침에 생산,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일반 떡과 달리 찰기가 느껴질 정도로 수분 함유량도 높아 보였습니다. 국물 떡볶이에 최적화된 떡. 3터 조리 과정이 유리한 깊은 떡볶이판에서 조리되고 있습니다. 초벌로 완성된 떡볶이에 온숙성 과정도 이루어진 국물을 더해 떡볶이에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또 다른 통에서 끓이고 있는 국물은 우동 국물. 웬만한 우동 전문점보다 맛이 좋은 이곳 우동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멸치는 자 그거 말고 또 한 박스 있습니까? 맛소부시. 맛소부시야. 가장 놀랬던 것은 분식집에서 우동용으로 701 간장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통하면 맛과 품질이 변할 수 있다는 간장 특성에 좀 더 맛이 좋은 가장 작은 병만을 고집해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마도 좋은 겁니다. 이거 야 이게 꼭지 다시마라고 다시마 중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 다시마를 이렇게 캐놓고 끝에 부분 네네. 예를 들어서 고개까지 제일 높거든요. 작업장에서 미리 만든 어묵 육수 원액을 넣습니다. 일본 노포 시육수 개념을 이곳만의 방식으로 응용해 다른 곳에서 맛보기 힘든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3가지 육수를 완성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어묵 육수 완성! 아주머니들은 재료를 준비합니다. 고창, 황토 고구마. 요거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 이러면 껍질 깨기 쉬워요. 이번에 와보니 작업장도 스테인리스 테이블로 바뀌었더라고요. 국산 선동 오징어를 깨끗하게 씻고 잘 분리합니다. 두툼한 오징어를 잘라 이것만의 방식으로 숙성시킵니다. 영업시간이 다가오자 튀김만들 준비를 합니다. 주인 아저씨만의 루틴이 있더라고요. 며칠 연속 똑같은 순서로 준비하셨습니다. 매일 새기름을 넣고 튀김 온도 175도에 맞춘 튀김기. 튀김은 반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음을 조금 넉넉히 넣고 냉동실에 있는 찬물을 이렇게 부어서 튀김 가루를 여기 이제 이렇게 푸는데 한목에 안 넣고 한 3번, 4번을 나누어서 이렇게 넣는데 이제 많이 젖지 않고 이제 반죽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조금 위에는 되고 밑에는 질게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튀겨야 될 게 이제 김말이를 튀깁니다. 이게 위에는 위에는 날반죽이 많이 묻은 상태에서 좀 되게 밑에는 조금 질게 그렇게 된 상태에서 김말이를 끝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날반죽이 좀 많이 묻게끔 특히 이런 날반죽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많이 좀 바삭바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김말이는 밀가루를 이렇게 한번 입혀가지고 고구마는 반죽이 조금 이렇게 너무 밑으로 넣지 말고 위에 이렇게 약간 이제 된 반죽으로 이제 밀가루 반죽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끔 반죽이 많이 안 떨어지게끔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튀기는 게 하나 이제 키 포인트죠. 그리고 만두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튀기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제 반죽을 살짝 제일 약하게 해가지고 반죽을 살짝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또 흔들어서 반죽이 최대한 많이 안 묻도록 그래서 반죽이 조금 묻어있으면 그런 것도 바삭한 맛이 먹을 때 식감이 조금 나니까 그렇거든요. 새우는 이제 새우는 새우가 튀김용 새우 노밭입니다.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새우 등은 제가 좀 많이 세워주려고 합니다. 춤을 추듯 리듬에 맞춰 튀겨냅니다. 몸을 튀길 때는 반죽이 상당히 좀 질어야 맛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징어에 밀가루는 다 입히죠. 특히 오징어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좀 흔들어 튀기죠. 이렇게 일자로도 흔들고 이렇게 갈지자로도 흔들어 가면서 그래서 오징어가 이렇게 이쁘게 튀겨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일자로 튀겨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튀깁니다. 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몸튀기는 반죽보다 조금만 더 되게 그렇게 튀겨줘야 이제 오징어 그 다리의 식감이 바삭하면서도 그 식감이 더 많이 느껴지니까. 튀김은 수분과의 싸움입니다. 튀김 속 재료 자체는 열 에너지와 물 에너지로 수분 싸움이 벌어지는 찜 유리와 흡사하게 조리됩니다. 그러한 조리 과정의 재료 밖은 마이에르 반응과 캐러멜의 반응으로 노릇하게 튀겨집니다. 기포에 형성된 튀김옷은 바삭해지고요. 서울 올림픽 폐막식 하루 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30년 넘게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숙명여고 앞에서 튀김과 떡볶이를 만드신 주인 아저씨. 오징어 1인분. 네. 오징어 100마리, 오징어 새, 오징어 1인분이에요. 네. 많은 분들의 기다리 아저씨가 되어 맛있는 춤을 추십니다. 평일, 월요일, 화요일에도 손님들이 줄 서는 곳. 혼자 먹으면서 촬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전부터 5차례 방문했네요. 진짜 어머님이 해주시는 그런 맛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도 꼭 레시피를 정해놓고 가게에서 팔기는 하지만 집에서 아이들이 떡볶이 해달라고 그 즉석에서 똑같이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맛이나 판매하는 맛이나 똑같아요. 오랜만에 먹어보니 칼칼함이 더해지고 풍미도 깊어진 것 같습니다. 탕국의 시원한 맛과 장국처럼 진하고 칼칼한 맛이 공존, 국산 마늘과 비법 해산물 풍미도 좋습니다. 하루 만에 만들 수 없는 재료들도 들어가 전체적인 풍미가 상당히 깊고 어우러짐도 좋았습니다. 저희 집이 종갓집처럼 큰 대가족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생일이면 파티처럼 해주셨던 떡볶이, 저희 지금 맛이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떡볶이 맛이에요. 국물 떡볶이 맛의 포인트는 국물이 있지라도 맛의 중심은 그래도 떡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실감했네요. 밀떡 맛이 좋으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부드러웠던 떡은 식어질수록 글루텐 존재감이 표현되고 쫀득쫄깃해집니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떡볶이. 튀김옷이 얇고 재료 맛이 잘 표현되는 튀김들은 고소함이 남다른데요. 특히 오징어 튀김의 고소함은 고소함,
그 자체 오징어 탄력과 밀당하는 부드러움이 치아 촉감으로 전해집니다.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 반응 일어난 오징어 튀김은 오래 씹을수록 불에 구운 오징어에서나 느낄 수 있던 응축된 구수한 감치 풍미도 느껴지네요. 문통보다 더 바삭, 고소하고 씹을수록 쫄깃합니다. 부드러우면서 바삭하고 쫄깃한 오징어기. 갓 만들어진 새우튀김은 입안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 있었고 뜨거운 열기가 빠지면서 바삭함을 좀 더 느낄 수 있었네요. 튀김옷에 공기층이 있어 한가처럼 경쾌하고 가볍게 바삭. 이곳 따님께서 갑자기 깻잎튀김을 만들길래 봤더니 메뉴판에 안 보이는 이곳 비밀 메뉴 튀김우동 때문이었습니다. 우동이 5,000원인데 튀김우동이 6,000원. 손님에 대한 주인장의 따뜻한 인심이 느껴집니다. 고퀄리티 음식을 이렇게 주는 분식집이 또 있을까요? 우동 속 오징어 튀김과 깻잎 튀김도 먹고 유부와 쑥갓, 가다랑어 향이 진한 국물도 마시고 우동에 들어있는 새우튀김도 먹으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29살 때 이제 장사를 진짜로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한 30년 이상을 이제 이렇게 쭉 이어오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힐탑 호텔에서 호스트하고 오뎅을 했는데 그게 참 목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잘 됐습니다. 앞에는 호텔이고. 네. 옛날에 손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난리 났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돈을 조금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장사를 굉장히 더 잘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오판이었죠. 실수였고 이제 돈가스 장사를 크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는 참 많이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대박집을 한 4군데 돌면서 이제 이렇게 배워가지고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한 30대 한 중반쯤 됐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치킨집도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줄에 독감 생기고 막. 치킨집은 저기 신사동에서 리버사이드 호텔 뒤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장사가 그런 대로 괜찮게 됐습니다. 그때 오픈을 해가지고 했는데 딱 일주일 하니까 그 조류독감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제가 들어봤습니다. 터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매상이 한 반토막, 나중에 한 달 정도 가니까 거의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가게를 뭐 업종도 바꿔보고 이것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진짜 잘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숙명여고 앞에서 떡볶이하고 오뎅하고 튀김 장사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였죠. 푸드트럭으로 이제 이렇게 노점식으로 장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 상위 1%에 있는 그런 동네고 그런 동네니까 손님이 이제 많이 안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았죠. 알고 보니까 뭐랍니까 우리 상위 1%에 있는 사모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노점이고 포장마차니까 애들을 못 가게 이제 그런 경향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기까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걸렸죠. 인정받은 계기가 숙명여중 여고 예. 학생들이 발표하면서 서로 존경하는 인물. 네. 이거를 이제 서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근데 느닷없이 튀김 아저씨가 한번 놓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자기의 롤 모델은 이제 튀김 아저씨다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정직하게 장사를 하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발표를 하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학생도 이제 동의를 같이 해주는 거죠. 나도 그 아저씨 참 존경한다고. 이제 이런 계기가 되고 이제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또 사모님들이 자기 사모님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여기 아저씨는 참 믿을만해.
저는 오랜만에 외국에서 왔는데 이게 막 생각이 막 나가지고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학교 앞에 있을 때부터 좋아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저도 딸을 셋을 키우니까 이제 여중 여학생들이니까 이제 딸처럼 대하고 그렇게 뭐 제 애들 같이 대해주고 이러니까 상당히 많이 친해지면서 많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달라 뭐 진짜 많이 주고 뭐 돈이 없어 뭐 좀 그거 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돈도 좀 깎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가까워졌죠. 나중에는. 네. 그런 계기도 참 잘 되는 계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저는 참 장사를 정직하게 했습니다. 좋은 재료에다가 정직하게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이제 손님들이 이제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직접 학생들한테 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거죠. 그 구청의 이제 정책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장사를 못 하게 된 거죠. 이제 여전하시고. 이밖에 몰라요. 기본 태생이 성실하고. 네. 여기서 이렇게 잘 되는 거는 다 집사람 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만 보고 튀김만 튀기다가 가는데 집사람이 앞에서 손님 관리부터 해가지고 워낙 착해. 손님한테도 워낙 잘하고.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사장님은 이제는 건반 대신 떡볶이를 연주합니다. 매콤이와 달콤이와 화음을 맞추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기 사장님이라면 네. 사람들이 너무나 좋으세요. 항상 무슨 음식을 이러면 막 깨끗하게 막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한테도 잘 대하시고. 아침 8시부터 계속 서서 일하시고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시네요. 큰따님이 도와주시니까 든든하시죠. 아, 저는 그게 지금도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고 그래도 튀길 줄 아니까 그래서 진짜 많이 여유해졌죠. 그리고 부모님 있으면 이제 볼일 보러 가도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잘 된 거죠. 튀겨놓으니까 진짜 잘 튀기더라고요. 지금 잘 튀깁니다. 거의 뭐, 요거에는 자기가 튀기고 내가 지금 이거 먹고 들어가도 튀기면 자기가 튀깁니다. 나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또 삼촌이 하는 일 있죠. 네. 아침에 네. 그 일은 제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안 튀기고 또 남자는 힘쓸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 끓이면서 내가 만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맡기도 되는 거죠. 평일날에는. 제가 먹방을 한 튀김도 따님이 튀겨준 튀김. 사장님 조카분도 이모님과 함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여학생들에게 만들어주기 시작했던 튀김. 사장님 어머니부터 이어진 생일이면 꼭 만들어주었던 떡볶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대한민국 최고의 튀김 국물 떡볶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에는 많이 오대. 앞에 있는 용도지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네. 장사에 대해서 그 떡볶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걸 그때 보니까 인터넷에 올렸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상당히 잘 썼을 텐데 아닌데. 그때도 녹음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땐 녹음 안 하고 그냥 들은 대로 그냥. 근데 이건 또 책이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같이 이거 어떻게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소시 하나 안 들리고 이렇게 다 올리냐고. 사실 제가 잘난 건 없지만 2000년대 초반 1세대 다음 떡볶이 카페 운영자였고
전국 떡볶이 탐방의 원조였다 보니 2009년 10월부터 출판사 책 출간 제의가 있었던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 보다가 본인이 가본 것처럼 글 쓴 적 없이 진짜 양심적으로 직접 전국의 떡볶이집을 돌아다니면서 비상업이라는 저만의 소신과 고집 때문에 10년 동안 여러 출판사 제의 거절해오다가 결국 작년에 떡볶이 책을 출간했는데요. 초판 출간 후 절판, 저의 떡볶이 책 출간 후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올해 들어 떡볶이 책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블로그 자체가 10월 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티스토리로 이전하게 되면서 17년 동안의 댓글이나 반명록이 사라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탐구 생활에 선한 영향력으로 한두 번 먹어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문화에서 주인장의 정성과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을 제가 상당히 좀 많이 존경을 합니다. 남자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장인어른을 처음 찾아갔을 때 장인어른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보고 한 말이, 자기 소개를 한번 해봐라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제가 잘 되면 이 사회가 조금 더 발전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지금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이 도와가면서 베풀어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제가 좀 만들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